근본은 어디 안 간다더니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임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당장이라도 흐를 것 같았지만 수년간 참아왔던 걸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터뜨릴 순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구박받는 모습을 보셨는지 검찰총장님이 유심히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혹시 총장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드디어 찾았어. 그러더니 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지연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 김영숙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매일이 전쟁 같았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 옷을 입고 나갈 거야? 김영숙이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연이 입고 있던 검은색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 혀를 찼죠. 검사 부인이 그런 싸구려 옷을 입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옷은 결혼 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정장이었어요. 그때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게요. 다른 옷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겠지만 김영숙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가 태우에게 얼마나 반대했는데 꼭 너 같은 애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대기업 사장 딸이나 의사 딸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원했던 김영숙에게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이지연이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지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같이 가는 거 맞지? 김태우가 방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검사로 승진하면서 오늘 취임식이 있었죠. 어머니도 함께 가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아들이 검사가 되는 날인데. 김영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들 자랑할 때만큼은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런 옷을 입고 가면 되겠어? 사람들이 검사 부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김태우가 이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단정해 보이는데.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 눈은 다르다고. 김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가자. 대신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 괜히 말해서 실수하지 말고. 이지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이런 식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부족하고 김태우에게 누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힐 때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편의 중요한 날이니까 참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김영숙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도 조심해. 너무 나서지 말고 시키는 말만 해. 그리고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지 마. 품위 있게 해야 한다고. 이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었죠. 2장. 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취임식을 축하하러 온 모습이었어요. 이지연은 김영숙과 김태우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기 봐, 김 검사 부인들이야. 김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이지연에게 속삭였어요. 다들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봐. 너도 좀 배워야겠어. 이지연이 바라본 곳에는 정말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워 보였죠. 자신의 검은 정장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있어. 괜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학벌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 나오면 절대 끼어들지 마.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위축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웅장한 분위기가 이지연을 압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김태우는 다른 검사들과 함께 앞쪽 자리로 향했고 이지연과 김영숙은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봐봐, 저 부인은 얼마나 우아해. 김영숙이 앞쪽에 앉은 한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검사 부인다운 품격을 가진 거야. 너도 좀 배워야겠어. 이지연은 그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어야 하는지 답답했거든요. 취임식이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정관석 검찰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들어 연단 쪽을 바라봤어요. 정관석 검찰총장이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검찰총장이야. 김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태우도 언젠가는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취임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도 다른 검사들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지연과 김영숙도 따라 나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김영숙이 계속 이지연에게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인사할 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해. 그리고 혹시 뭔가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해.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지연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죠. 드디어 이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태우가 먼저 검찰총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김태우 검사입니다. 정관석이 김태우와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옆에서 이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곧 자신의 차례가 올 텐데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김영숙이 뒤에서 이지연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실수하지 마. 속삭이는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이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검찰총장 정관석과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이런 높은 분을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가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이지연입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정관석이 이지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놀라는 듯한 그러면서도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몇 초간 이지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지연입니다. 이지연이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이름을 묻는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정관석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성함이 이승우 씨가 맞습니까? 이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정관석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정관석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정말 이승우 씨의 따님이군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김영숙도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검찰총장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관석이 이지연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로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우리가 12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승호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정관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어느 여름날 우리가 강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깊은 곳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거든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지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겸손한 분이셨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니 놀라웠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관석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승호 씨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따님을 만나게 되다니. 김영숙이 옆에서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의 아버지가 검찰총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지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정관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군요. 제가 진작 찾았더라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셨다면요. 정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한 검사의 아내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태우도 아내와 검찰총장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관석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승호 씨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렇게 따님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이지연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시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검찰총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서요. 그럼요. 물론이죠. 정관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강에서 저를 구해준 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곤 했거든요. 김영숙이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지연을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호 씨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관석이 진심으로 아쉬워했어요. 제가 진작 찾았더라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특히 병원비 문제로 힘들어 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이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바로 그런 분이셨죠. 정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분을 만났다는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집안을 부끄럽게 여겼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지연 씨, 정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는 이지연이 사양하려고 했지만 정관석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관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따님인 당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김영숙이 옆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지연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 보잘것없는 배경,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김태우가 김영숙의 창백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김영숙이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석이 이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만남이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김영숙이 취임식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검찰총장과의 만남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가슴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샘솟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김태우가 백미러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김영숙이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이지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연이에게 얼마나 심하게 굴었을까. 김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옷차림을 트집 잡았던 것,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지연이 차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태도였어요. 고마워. 김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배려가 오늘따라 더욱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받을 자격도 없는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우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지연이 아버지가 검찰총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김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지연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아버님다운 일이야. 김태우가 말했습니다. 항상 겸손하신 분이셨잖아. 그런 큰일을 하셨어도 자랑하지 않으셨을 거야. 김영숙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 정도로만 여겼는데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목숨을 구해준 훌륭한 분이었던 거죠. 지연아, 김영숙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네, 어머니.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숙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과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잘못을 인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고생 많았어. 결국 김영숙은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이지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라면 오늘 일에 대해서도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언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도 김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어요. 검찰총장이 이지연을 대하는 모습, 며느리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의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지연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을 텐데 검찰총장과의 만남 이후로는 도무지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지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김영숙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이지연이 상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예전보다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고마워. 김영숙이 대답했지만 며느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김영숙이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이지연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김태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지연아, 나 출근한다. 조심해서 가. 이지연이 남편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영숙의 마음이 또 한 번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자상하고 착한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김태우가 나간 후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전 같으면 김영숙에게는 며느리를 교육할 기회였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불편했어요. 지연아,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지연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검찰총장님께서 연락 오신 일은 없어? 김영숙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며느리와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이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바쁘실 거예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 그동안 잘못했다는 인정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지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뭔가 지적을 했을 텐데 요즘은 조용하고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검찰총장과의 만남이 시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었나 보다 싶었죠. 점심때가 되자 김영숙이 이지연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점심을 해볼게. 어머니께서요? 이지연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 너도 가끔은 쉬어야지. 김영숙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었죠. 이지연은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툴러 보이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김영숙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간이 잘 안 맞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연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정관석 검찰총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연이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지연 씨,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정관석입니다. 아,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연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숙도 옆에서 누구 전화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누고 싶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바쁘실 텐데 이런 개인적인 일로. 아닙니다. 이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까요. 내일 오후 2시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지연이 김영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검찰총장님께서 내일 만나자고 하세요. 김영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높은 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이지연은 최대한 정중한 옷차림으로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총장실에 들어서자 정관석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관석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지연이 정중하게 앉았어요. 총장실의 위험 있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긴장이 됐습니다. 정관석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당신 아버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정관석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이승호 씨는 정말 의리 있고 용감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강에서 저를 구해준 것만 해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약한 친구들을 보호해주곤 했거든요.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다운 일이네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했죠. 만약 계속 학업을 이어갔다면 분명히 큰 성공을 했을 거예요. 정관석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이지연 씨, 정관석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딸답게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취임식에서 배웠을 때도 느꼈지만 품격 있고 인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관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정관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남편 김태우 검사도 정말 훌륭한 분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지연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남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이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총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요. 정관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연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영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이지연을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됐어?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 보였거든요. 검찰총장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의리 있고 용감한 친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훌륭한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앞으로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태우 오빠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검찰총장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김태우의 앞길이 훨씬 밝아진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때 김태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이지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검찰총장님 만나고 왔어. 김태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 이지연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태우는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장인어른이 검찰총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은 더욱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아. 김태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의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지연아, 김영숙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머니. 김영숙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해. 이지연과 김태우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영숙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정말 부끄러워.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분이셨는데 내가 너희 집안을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김영숙이 손을 저었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정말 착하고 훌륭한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김태우도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가족으로 제대로 대할게. 김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노력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김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그 순간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시작된 이 변화가 결국 모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김영숙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편견과 후회를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지연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태우는 가족들이 화목해진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이지연의 아버지가 남긴 선행의 씨앗이 몇십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그의 딸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가족 전체에게 새로운 화합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권선징악의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수십 년이 지나 딸에게 돌아온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들이 참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